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저널 190호 당신을 위한 저널은 있다의 커버팀 학원부 손원민, 학원부장 김선우. 학원부 송수림입니다. 저는 서울대저널 기사가 좀 좋았던 게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군분투들을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담아낸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고군분투들을 좀 잘 담아내고 누군가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목적 자체는 아직 찾지 못해서 뭔가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는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내 글이 조금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구나라는 글을 쓰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딱 이 소재에 내가 흥미가 있고 이런 글을 써야겠다라는 게 명확히 정립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발견하는 글이었으면 좋겠기는 해요. 잘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거나 질리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 그리고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직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커버 제목 당신을 위한 저널은 있다라는 이 제목은 코맥 메카시의 소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약간 차용한 제목인데요. 원전에서는 노인이 더 이상 이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 이게 PC통신의 등장이나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언론이랑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대학 언론을 위한 세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당신을 위한 저널은 있다라고 쓴 이유는 그럼에도 대학 언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은 남아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독자분들 혹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당신을 위한 저널은 있다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외지 커버는 디자이너 채연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서울대 저널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어요. 저널 이때까지의 그 호들을 일러스트로 이렇게 케이크처럼 쌓고 위에 컨페티 조각도 이렇게 뿌리고 해서 약간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내지 커버는 실제로 그 대학 언론들이 쌓아온 역사와 그것들의 다채로움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만난 대학 언론들의 신문, 교지, 그리고 서울대 저널이 그동안 만들어온 작업물들을 잘 쌓아서 대학 언론들의 그 다채로움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 기사 제목은 오늘날 대학 언론을 읽고 만드는 이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대 저널 독자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서울대 안의 학내 언론인 대학신문과 SUB를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인 다른 대학교의 대학 언론들을 만나서 현재 대학 언론의 지형을 좀 폭넓게 그려보는 것을 목표로 한 기사입니다. 네, 커버 이 기사는 대학 언론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학 언론 위기론의 역사를 1990년대부터 쭉 톱파봤고요. 그리고 위기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역사순에 맞게 그리고 각종 사례를 사용해서 짚어본 기사입니다. 제가 든 기사는 위태롭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대학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대학 언론인들이 취재의 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자구책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가능성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대학 언론인, 그리고 대학 언론,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변화를 짚어보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전대신문과 한림학보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수도권 대학이 기성 언론에서 자세히 주목되는 경우가 훨씬 덜한 것 같기는 했어요. 뭔가 학내 의제를 자세히 좀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그 학보사의 존재, 그걸 통해서만 이제 학내 의제들을 그 구성원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유일한 다리로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아, 역시 그 대학 언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학내에 존재하는 게.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 만나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서울대에서 일하신 노동자분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교수님들을 만난 경우도 있었는데 뭔가 어땠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실 소문으로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교수님이 그 저널을 들고 가시더라. 아니면 어떤 그 자연 조리 노동자분이 저널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불쑥 가서 여쭤보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언제부터 읽으셨어요? 왜 읽으셨어요? 뭐가 좋으세요? 이런 얘기를 꼬치꼬치 하기가 힘든데 이번은 이제 인터뷰 한다고 불쑥 찾아가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대학신문이랑 SUB 기자님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밤을 새고 오셨고 한 분은 그날 밤을 샐 예정이셨어요. 저도 이제 새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근데 굳이 묻지 않아도 이유를 서로 아니까 굳이 묻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되게 대학 언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신기한 게 만난 지 막 한 5분 됐는데도 이미 되게 오래 아는 사이 같고 같은 고통을 아는 사이라는 게 그리고 또 같은 기쁨을 또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런 사이라는 게 되게 큰 의미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참 이 대학 언론 참 이상한 곳이다. 이상하고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대학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사실은 인력난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매번 수습 모집할 때마다 이번 수습 몇 명 들어왔어? 아,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저널에서도 되게 자주 하는데 인력난이 나타나게 된 시점은 사실은 1990년대 후반 이제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더 이상 열기가 식어갈 때쯤에 신자유주의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대학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운동이나 학내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떨어져서 지금까지 대학 언론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해 오던 대학 언론이 기조를 바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심도 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PC통신이 또 대두되기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할들 다 뺏겨버리면서 점점 관심이 떨어져서 인력난이 발생했다 라는 게 조금 일반적인 진단인데 인력난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소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조금 대학 언론 정말 힘든 곳 약간 이런 인식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좀 그 기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좀 잘 펴내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소재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어떻게 취재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실제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 전 과정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대학 언론인 분들께도 뭐 망한 기획 있나요? 실패한 기획 있나요? 실패했던 적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다들 안 실패했던 순간을 꼽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가장 실패했던 기사로 좀 첫 기사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대학 언론 내부에서도 어떤 계속 자기들만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글이 뾰족뾰족해지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선명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냐면 왜 너무 좋으냐면 사실 저널에 들어오고 나서 이번에 기자 수첩에도 쓴 내용인데 더 적극적으로 세상이 나쁘다는 걸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쑥불쑥 희망을 보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기획회의 할 때도 그렇고 인터뷰 분들 만날 때도 그렇고 자료 찾아보면서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상세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널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언론은 어디에나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도 언론이 필요하다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저널이 필요한 이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가 그냥 저희가 앞으로 쓰는 기사로서 좀 증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는 서울대 저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는 점 때문에 또 쓰게 되는 글과 찾게 되는 현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언론의 존재 이유는 이번 커버 기사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커버 기사 준비하면서 인터뷰했던 한 인터뷰의 코트를 조금 빌려서 말을 하자면 대학 언론은 앞으로 기성 언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어쩌면 준비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저희가 잘 보여주는 게 대학 언론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한 대학 언론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 학생 기자는 쓴다. 이 말을 믿기 위해 독자는 읽는다. 꼽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언론인들은 살아가는 대학 언론인에게 말을 건다. 대학 언론 안녕들 하십니까? 을 꼽겠습니다. 저는 대학 언론인은 미완의 존재로서 커다란 실패와 저마다의 분투, 얼마간의 성공과 존재론적인 변화를 거듭할 것이다. 를 꼽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추천할 기사는 송수림 기자의 수습기사 이토록 정치적인 우울입니다. 젊은 여성의 우울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더 정확하고 또 바람직한지를 담는 기사입니다. 네, 제가 추천드릴 기사는 사회부 김수환 기자의 오만사 내일도 신영에서 만나입니다. 강릉 유일의 독립예술영화극장 신영에 대해 강릉 시네마테크의 김슬기 사무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기사는 천세민 기자의 기자가 뛰어든 세상, 팽목항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나부낀다입니다. 세월호 11주기를 맞이해서 기자가 직접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팽목항, 단원구 등을 쫓아가면서 기자가 보고 느낀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